교실 창가에서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은 창밖을 내다보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다. 분필을 내려놓은 이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얘들아,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순간 교실이 술렁였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축구선수. 웃음과 환호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창가에 앉아있던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요. 교실이 순간 고요해졌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향했다. 회사를 만든다고? 아이들의 눈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른스러운 말이 비쳤다. 이 선생님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아주 멋진 꿈이구나. 도윤이는 남들과 다른 눈을 가졌네. 그 옆자리에서 턱을 괴고 있던 박민석이 씩 웃으며 대꾸했다. 저요? 뭐 저 같은 애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 끝나겠죠. 순간 교실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야, 민석이는 역시 현실적이다. 벌써 포기했냐?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을 단단히 하며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말이 씨가 된다. 네가 뱉은 말이 언젠가 내 삶을 만들 거야. 꼭 기억해라. 민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씨가 된다니 웃기고 있네. 하지만 그날 두 소년이 뱉은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땅속 깊이 묻혀 각각 다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선택. 시간은 흘러 두 소년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어느 봄날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축구를 하고 난 뒤 친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난 의사가 되고 싶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뜬 가운데 도윤이 공을 품에 안고 말했다. 난 내 회사를 만들 거야. 아직 뭘 할지는 모르지만 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친구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야, 넌 진짜 별나다. 회사를 만든다고? 너 재벌 되고 싶냐?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재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세운 회사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면 좋겠어. 난 그게 멋지다고 생각해. 민석이 피식 웃었다. 야, 꿈은 돈 있는 집 애들이나 꾸는 거지. 우리 같은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아니야.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계속 말하고 믿는 거야. 민석은 비웃으며 공을 걷어찼다. 너는 참 긍정적인 게 병이다, 병. 운동장에 공이 구르며 먼지가 일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두 소년의 말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갈라놓고 있었다. 도윤은 긍정의 씨앗을, 민석은 체념의 씨앗을 심은 채로. 성장통. 고등학교 1학년 봄, 새학년의 교실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새로운 공책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회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자. 그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쉬는 시간, 같은 반 친구 은지가 다가왔다. 도윤아, 너 또 뭐 쓰고 있어? 아이디어 정리. 도윤은 웃으며 공책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앱 아이디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메모, 창업에 필요한 조건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다. 은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혀를 찼다. 와, 다들 시험 걱정하는데 넌 회사를 세운다고? 진짜 별나다. 다른 애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난 언젠가 꼭 할 거야. 도윤은 웃었다. 반면 민석은 창가에 앉아 엎드린 채 시큰둥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너 같은 애가 무슨 회사를 차려. 그냥 공부나 잘해서 대학이나 가. 민석아, 난 진심이야. 내가 계속 말하다 보면 언젠간 그 말대로 될 거야.
맘대로 해라. 난 그냥 졸업이나 하면 다행이지. 민석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도윤은 그 안에서 씁쓸한 체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점점 민석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대학 시절 세월이 흘러 도윤은 지방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 5시간씩 편의점, 카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새벽 편의점 카운터에서 손님이 없는 틈마다 노트북을 열고 공부를 했다. 힘들지 않아? 아르바이트 동료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근데 이 경험도 언젠가 내 회사에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말은 스스로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다. 반면 민석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첫 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그는 자포자기했다. 역시 난 안 돼. 공부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결국 2학년이 되자 휴학계를 냈다. 학교가 나랑 안 맞아. 다 소용없어. 그의 말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난 원래 뭐든 안 되는 놈이잖아. 첫 사회. 대학을 졸업한 도윤은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연봉은 적었지만 그는 하루하루 배우며 기록했다. 이 기술은 나중에 꼭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고객 불편은 내가 창업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의 공책은 빽빽이 채워졌다. 상사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배우려는 자세가 남다르다. 언젠가 크게 될 놈이야. 반면 민석은 첫 직장 면접에서부터 무너졌다. 면접관이 물었다. 본인의 장점이 뭔가요? 민석은 한참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든 평범합니다. 면접관의 얼굴에 실망이 드리웠다. 결과는 불합격. 민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난 원래 안 되는 놈이라고 했잖아. 그의 말은 점점 더 단단한 벽이 되어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난 안 돼, BS 난 할 수 있어. 늦은 저녁, 동창회 자리가 열렸다. 낡은 식당 안, 고기 굽는 연기에 파묻혀 술잔이 오갔다. 도윤아, 너 요즘 뭐하냐? 작은 IT 회사 다니고 있어. 배울 게 많아. 언젠가 내 회사를 차릴 준비도 되고.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놀랐다. 야, 넌 진짜 여전하다. 아직도 창업 이야기야? 응. 난 할 수 있다고 믿거든. 옆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던 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야,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난 벌써 다 겪어봤다. 면접도 떨어지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난 원래 안 되는 놈이야. 순간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석아, 네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로 안 되는 거야. 네가 안 된다 말하는 순간 네 뇌도 몸도 다 안 되게 굳어버려. 민석은 비웃으며 술을 들이켰다.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상적인 소리만 하지 마라.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다. 나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겠다. 창업의 시작 좁은 사무실, 큰 꿈. 회사에서 3년간 경력을 쌓은 뒤 도윤은 드디어 결심했다. 작은 원룸을 개조한 사무실, 책상 2개, 낡은 노트북 1대, 그리고 빗으로 장만한 화이트보드가 전부였다. 그는 벽에 큼지막하게 적었다.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 처음엔 아무도 그의 회사를 믿지 않았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스타트업? 금방 망하지. 하지만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의 말은 자기암시이자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되었다. 2~3명의 동료가 그의 신념에 끌려 합류했다. 그들은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시장 조사를 하고 미래를 그렸다. 작은 사무실에선 늘 피곤한 한숨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다. 흔들리는 믿음 위기와 불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첫 번째 서비스 출시.
서버가 자주 다운됐고 고객들의 불만은 쏟아졌다. 쓸만하지 않네요. 차라리 기존 서비스를 쓰지. 투자자 미팅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시장성이 부족합니다. 밤새 사무실에서 홀로 앉은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혹시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건가? 잠시 불안이 마음을 잠식했다. 그때 옆에서 코딩하던 동료가 말했다. 대표님,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대표님 말 덕분이에요. 할 수 있다고 늘 말해줬잖아요. 그 말이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크게 적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는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다. 말은 다시 힘이 되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말이 힘이 되다 사람들을 이끄는 도윤. 몇 달 뒤 회사는 개선된 서비스를 다시 내놓았다. 이번엔 달랐다. 작고 불편한 부분을 잡아내어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SNS에 긍정적인 리뷰가 늘어났다. 이거 진짜 편하다. 작은 회사가 만들었다고? 대단하네. 투자자들의 눈빛도 바뀌었다. 이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군요. 도윤은 팀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믿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팀원들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딘가에서는 민석이 또 다른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역시 난 안 되는 놈이야. 민석의 방황술, 좌절, 불평. 민석은 29이 되던 해 세 번째 직장을 잃었다. 이번엔 스스로 관뒀다. 상사가 나만 잡아먹더라니까. 나한테만 뭐라 하고 나한테만 힘든 일 시키고 나랑은 안 맞아.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술을 들이켰다. 술집 구석자리엔 민석의 빈병이 나뒹굴었다. 넌 맨날 안 맞는데 세상에 맞는 일이 어딨냐? 친구 한 명이 혀를 찼다. 몰라. 난 원래 뭐든 안 되는 놈이잖아. 민석의 입에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 난 안 돼. 그 말이 이제 그의 정체성처럼 굳어 있었다.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다. 민석은 그 웃음을 견딜 수 없었다. 저놈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만 안 돼. 나만 뒤처져. 그는 다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역시 난 안 되는 놈이야. 가족과의 갈등. 넌 왜 늘 그렇게 말하니? 어느 저녁 민석의 집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배달 용기와 반쯤 남은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석아, 이제라도 다시 회사 알아보면 안 되겠니? 네 나이가 벌써. 됐어, 엄마. 난 안 돼.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민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넌 왜 늘 그렇게 말하니? 네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너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거 모르냐? 민석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전부 운빨이지. 운도 말을 타고 온다.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말이 씨가 돼서 내 인생을 만든다. 네가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민석은 결국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쳤다. 벼랑 끝. 며칠 뒤 민석은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에게 연락을 받았다. 선배, 이번에 제가 스타트업 들어가요. 대표님이 진짜 멋있어요. 늘 할 수 있다는 말로 팀을 이끄세요. 꼭 성공할 거예요. 민석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대표 이름이 뭐야? 김도윤이요. 순간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어릴 적부터 늘 자신과 다른 길을 가던 친구.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아이. 민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벽을 향해 웃었다.
결국 그 새끼만 잘 되는구나. 난 역시 안 돼. 그의 방은 쓰레기와 빈 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엔 미납 고지서와 카드 대금 알림이 줄줄이 떠 있었다.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인가? 이제 뭘 해도 안 되겠지.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승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쳤다. 민석아, 말이 씨가 된다. 네가 뱉은 말이 언젠가 내 삶을 만들 거야. 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말이 씨가 되어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카페에서 극적인 재회. 비 오는 어느 오후 민석은 습관처럼 동네 카페에 들어갔다. 포스팅 알바를 하던 곳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그냥 BPR 구석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민석?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든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 머신 앞에 서 있는 사람. 김도윤이었다. 야, 도윤아? 민석은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도윤이 놀란 듯 웃음을 지었다. 민석 맞네. 세상에, 여기서 다 만나다니. 잘 지냈어? 민석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뭐 그냥 그렇지 뭐. 잠시 뒤 도윤이 커피를 내려와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가 줄게. 오랜만이니까. 따뜻한 라떼에서 피어오르는 김. 민석은 한 모금 삼키며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여전히 잘 나가나 보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힘든 일 많아. 다만 나는 늘 말했잖아.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여기까지 날 끌고 왔어. 민석은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할 수 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아직 닫혀 있었다. 씨앗의 비밀말은 다시 심을 수 있다. 며칠 뒤 도윤은 민석을 저녁 자리에 초대했다. 작은 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맥주잔이 부딪히고 시간이 흘러 대화가 깊어졌다. 민석은 결국 터져나왔다. 난 망했어.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얼굴 들 수 없고 나한텐 희망 같은 거 없어.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석아,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뭔데? 말이 씨가 된다. 네가 뱉은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씨앗은 이미 썩어버렸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씨앗은 다시 심을 수 있어. 네가 오늘부터 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게 새로운 씨앗이 돼. 뿌리 내리고 언젠가는 꽃도 피워. 민석은 술잔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다. 난 무섭다. 괜히 말만 해놓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야. 넌 이제 씨앗을 바꿀 기회가 온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민석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가슴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새로운 다짐. 민석의 첫 긍정.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다. 쓰레기와 먼지를 치우고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빈 첫 장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내려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건 민석이 처음으로 심은 새로운 씨앗이었다. 다음 날 그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야, 나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 뭐든 해보고 싶다. 잠시 뒤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럼 내 회사 카페 매장에서 일해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민석은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 동안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번엔 진짜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쳤다. 작지만 단단한 씨앗이 흙 속에서 깨어나듯 민석의 삶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시장. 민석의 카페. 민석은 드디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자본은 부족했지만 그는 정성껏 공간을 꾸몄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닦고 벽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그리고 커피를 내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민석은 긴장했지만 밝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거예요.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와, 사장님, 인사가 참 따뜻하시네요. 그 말에 민석은 웃음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작은 카페였지만 민석의 말 한마디가 공간을 바꾸고 있었다. 말은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힘이 되었다. 말이 바꾸는 사람들. 며칠 후 카페가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SNS에 긍정적인 리뷰가 올라왔다. 사장님,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장님이 해주는 인사 때문이에요. 커피도 맛있지만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해요. 민석은 한참 동안 손님들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말이 씨가 된다고? 이젠 알 것 같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실감했다.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고 웃음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했다. 그날 밤 민석은 노트에 적었다. 오늘도 좋은 씨앗을 심었다. 말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다시 피는 우정. 카페가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도윤이 찾아왔다. 와, 여기 진짜 분위기 좋네. 너 잘했다. 민석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때 네가 말해준 말이 씨앗 덕분이지. 둘은 오래된 친구처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우리 어릴 때 교실 창가에서 던진 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너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민석은 잔을 들어 답례했다. 그럼 이제 나도 내 씨앗을 심고 있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씨앗 말이야. 그 순간 카페 안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쳤다. 말이 사람을 바꾸고 다시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도 그들의 삶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성공의 의미 도윤의 길. 몇 년 후 도윤의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터뷰와 세미나에 초청되며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말한다. 성공은 크기보다 방향이에요.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자라 열매가 되는 과정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팀원들을 바라봤다. 작은 회사를 시작할 때와 달라진 건 많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단단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말이 씨앗이 되어 다시 사람들을 움직였다. 그는 문득 민석이 떠올랐다. 민석이도 지금 뭔가 씨앗을 심고 있을 거야. 그 생각에 미소가 번졌다. 희망의 문장. 민석의 카페. 민석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작은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민석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곤 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따뜻했다. 손님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하네요. 민석은 웃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말이 씨가 된다. 오늘도 좋은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다시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씨앗을 남긴다. 작지만 단단한 씨앗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민석과 도윤, 두 친구의 인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말이 씨앗이 되어 각자의 삶을 꽃피우고 있었다. 에필로그. 말이 남긴 열매. 한 교실 창가에서 던진 두 마디 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 난 그냥 대충 살다 끝나겠다. 그 말들은 씨앗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꽃피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시들게 했다. 그러나 결국 말은 언제든 다시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낸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